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 뉴스더에서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정당 지지율, 각 후보 지지율은 전해드렸는데 이 수치들 못지않게 중요한 수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주 전이죠. 대통령 파면이 확정됐던 날 제가 뉴스더 코너에서 38%나 되는 유권자가 다음 대통령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조사에선 이 같은 부동층이 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감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면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38%에서 2주 사이에 26%까지 떨어진 겁니다. 12% 정도 되는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한 셈입니다. 조기 대선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유권자들이 속속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2주간 정치권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 진영별로 살펴보면요.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한 유권자 중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부동층의 비율은 2주 새 21%에서 13%로 8%포인트 정도 줄어든 반면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부동층은 40%에서 16%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보수층의 이동이 더 많았다는 건데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게 부동층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수 진영 주자들이 2주간 2, 3%포인트 정도 등락을 보인 반면 한대행은 2주 만에 7%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여전히 한덕수 대행은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한대행이 출마냐 불출마냐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 정도 지지율로 결심을 내리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결국 여론에 달려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두 자릿수를 넘는 보수 진영 후보가 아직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만약 한대행이 지금보다 더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여준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고 미풍에 그칠 경우 국민의힘 경선 주목도만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한번 볼까요? 경선 시작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1위다. 이게 대체적인 흐름 같습니다. 근데 2위 다툼에 더 주목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의 행보가 확연히 다릅니다.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확실하게 각을 세우는 선명성 전략을 내세우는 반면 김경수 후보는 이른바 착한 2등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착한 2등 전략, 무슨 뜻입니까? 지난 2월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출마를 고민 중이던 김경수 후보에게 조언했던 전략입니다.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면서 선두주자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당시 김경수 후보는 착한 2등이란 없다고 일축했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 후보와 각을 세우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한동안 현실 정치를 떠나 있던 김 후보로선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당내 입지를 좁히기보단 그 다음 스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양당이 아직 경선 초반이라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변수들이 또 등장할지 지켜보는 게 또 선거의 재미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